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작가 노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작가 노트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제가 최근에 젊은 작가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사실 제 채널에서는 거의 다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얘기할 내용이 잘 없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40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뭐 그런 보편적인 것보다는 제 작업 자체에 조금 더 심화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선뜻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있는데, 지나갔던 이야기도 너무 오래된 영상들은 잘 노출이 되지 않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질문 달아주시면은 제가 영상으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작가 입장에서 작가 노트는 왜 쓰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하고, 관객의 입장에서는 작가 노트를 왜 읽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 저희는 작가니까 작가의 입장에서 작가 노트를 쓰는 경우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내 작업을 다른 이에게 설명하고 싶어서고, 자, 두 번째로는 내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 쓰는 글이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기록의 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진짜 기록의 용도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일기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유명한 작가지만 그 작가의 작품에 대한 글이 없는 경우들도 사실은 왕왕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고흐 같은 경우에는 주고받았었던 편지를 봐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내 작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작가 노트는 이래야 해 라고 하는 게 있을, 그런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작가 노트를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작가 노트가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관객이 작가 노트를 읽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작품이 이미지만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작품들을 봤었을 때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가 노트를 읽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많고요. 그냥 봤는데 이 작품이 뭔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작가 노트를 읽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아하는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지금까지 써놓은 텍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글을 읽지 않으셔도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읽으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책을 선물해 드리면서 제 작가 노트들을 다 읽을 수 있게 제가 제공을 하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작가의 작품 외적인 생활을 알고 싶어서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이 현존하는 현대의 젊은 작가라고 하면은 나의 생활을 굳이 알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지나고 나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었고 어떤 생활고를 겪었었는지 여러 가지 이 작가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사생활의 변화가 그 작품에 투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작품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작품과 굉장히 상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작가 스스로도 내가 일기를 쓰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작가 노트에 포함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제가 모든 카테고리를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이 많은 것들을 그래도 얘기를 한 이유는 작가 노트를 쓰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글을 썼던 간에 그 글이 지금의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겠죠. 내가 갑자기 소설을 쓰고 싶으면 소설을 쓸 수도 있고, 오늘 어떠한 중대한 나한테 개인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면은 개인적인 사건이 기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작품을 하면서 내 미적인 철학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작가 노트는 언제나 내 작업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작가 노트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있으면은 쓰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술을 하는 작가 같은 경우에는 아닌 경우들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글을 쓰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글에 대해서 뭐 엄청난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날 것이 드러나면서 진심이 전달되는 글을 쓴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죠. 자, 이번에는 작가 노트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전이랑 조금 겹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뭐 요즘 현대 미술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작가 노트의 역할이 작품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작품 감상에 작가 노트가 필수적인 요소인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퍼센테이지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 작가 노트를 읽는 것 자체가 뭐 99%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의 작가 노트의 결과물인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로 상호 보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품과 작가 노트를 함께 봐야 되는 경우인 거죠. 내가 작품을 봤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하고, 아니면은 작가 노트만 봤었을 때는 좀 부족한데 두 개를 함께 봤었을 때는 와 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이것도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저도 제가 컬렉팅한 작품 중에서 물론 작품 자체로도 되게 좋았지만 그 작품의 그 작가 노트를 봤었을 때 굉장히 크게 와닿아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거는 작가 노트뿐만이 아니라 작품의 제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품 감상에 필수적인 요소인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작품 감상에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작품 같은 경우가 그렇다라고 보고, 저는 사실 대다수의 작품들을 봤었을 때 작가 노트를 사실은 잘 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작품의 이미지 자체에서 느껴지는 거를 감상하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작가 노트를 잘 쓴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작품 감상에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그게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작가의 글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뭐 평론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글 같은 경우에는 몰입에 더욱더 방해가 되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땐 거의 99%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작가의 글을 어설프더라도 읽는 게 낫지. 그래서 뭐 읽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역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말로써 글로써 미술을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뭐 일반인들은 사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 미술의 언어와 글의 언어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나 한국말 같은 경우에 서로 번역이 가능하지만 사실 그거를 온전히 그 느낌을 전달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술도 마찬가지로 내가 글로 모든 거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림이나 아니면 조각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뭐 현대 미술은 워낙에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제가 위에 얘기한 것처럼 텍스트가 거의 대부분의 작품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또 대부분의 작품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내 작품에서 언어의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사실은 정확히 알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예시인데, 제가 봤었을 때 이 잘못된 뭐랄까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박사를 할 때 작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논문 작성이고 논문 통과하는 건데, 자신의 작품을 언어로 체계화시키고 논리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글과 그림이라는 게 1대1로 완전히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러 그런 작품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사실은 중간중간에 감각이나 추상적으로, 아니면은 내가 완벽하게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내가 이거를 왜 그리는지 잘 모르는 경우, 왜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느낌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좀 훈련이 많이 되고 내 작품에 대한 철학적인 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진 경우에 이거를 접하게 되면은 그렇게 헤매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내가 입시미술을 하면서부터 그냥 그리고 싶은 작품을 했었는데 이거를 언어로 치환시킨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로 치환을 시키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요. 내 작품의 시작점이 언어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사람들한테 말로 설명할 때는 내 작품은 이러해서 이러해서 이랬고 이랬고 이렇고 이렇고 해서 이런 작품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는 그 완결성이 굉장히 좋아요. 완결성은 좋지만 문제는 매력이 없다라던가 너무 설명적이거나 아니면은 이럴 거면은 그냥 글로 써도 모든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는데 뭐하러 그림으로 그렸냐. 네. 그러니까 이론이 맞아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었고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게 글로 너무 명확하게 표현이 되게 되면은 이거를 굳이 그러면은 왜 시각미술로 옮기게 되었냐라는 사실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가 자체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문장 자체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냥 뭐 그림을 좋아하니까요. 뭐 이렇게 되면은 물론 그렇지 않고 논문을 쓰고도 자신의 작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분들도 당연히 많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예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올바른 작가 노트 작성이란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이걸 얘기를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과연 최승윤이란 작가는 올바른 작가 노트를 작성한 사람인가, 그리고 작가 노트에 대해서 이 사람을 과연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면은 전 세계의 어떤 작가도 내 작가 노트 쓰는 방법이 전 세계의 표준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작가는 없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극소수의 텍스트가 먼저인 작업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글 쓰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거나 시각 미술을 하는 쪽이 더 앞선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게 시각 미술입니다. 그러니까 뭐 글 쓰는 사람들이나 평론가분들이 이런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글을 잘 쓰겠지만 저보다 그림은 못 그리는 이유는 당연히 내가 이쪽을 더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글을 더 잘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글의 형식이나 방향이 뭐가 됐던 작가 노트는 어떻게 써야 해 이러는 게 아니라 일기를 쓰던 아니면 한 줄을 쓰던 아니면은 막 논문 형식으로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반도체 논문을 쓰듯이 아니면 연구원의 자세로 쓰던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는데 결과물로 이 작가 노트가 내 작업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작가 노트가 되어야지 내 작업보다 작가 노트가 훌륭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텍스트가 우선인 현대미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작가 노트가 작업보다 훌륭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고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작가 노트를 제대로 써서 이 이론이 정립되지 않으면은 그림을 그리지 못할 것 같아. 뭐 그러면은 진짜로 이걸 몰입을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일단은 작업을 먼저 하고 있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막 작가 노트가 제대로 잘 안 쓰여가지고 10년 동안 그림 안 그리고 작가 노트를 해가지고 10년 만에 완벽한 작가 노트를 만들었다. 이제부터 작업하면은 대박이다 라고 하면은 손에 감이 다 떨어지고 뭐 나이도 많이 먹었고 했는데 좋은 작품을 할 수 있을까요?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미술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미술 쪽에 재능이 있어서 이거를 하신 거고 글을 쓰는 거는 그만큼 재능이 떨어지는 뭐 물론 둘 다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던 사실 어떻게 보면 텍스트가 됐던 설치 미술을 하건 뭐 개념적인 미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작가 노트라는 거는 내 작업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쓴 작가 노트라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작가 노트가 아예 없는 작가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작가 노트에 너무 얽매이지는 않아도 된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본 많은 경우에 저도 그렇지만 작품이 진짜 좋으면은 그 작가가 쓴 작가 노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작가 노트를 찾는 경우에 대부분은 이 작품을 봤는데 이게 뭐지? 이걸 이해를 해. 그러니까 내가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이게 뭔지 모르겠어서 보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90% 이상이더라. 네, 아무튼
뭐 제가 빼먹은 얘기나 아니면은 저도 이 작가노트의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작가노트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